여행사 창업과 경영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절 출입국 수속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데, 출입국 수속에는 출국 수속과 입국 수속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출국 수속은 첫째, 출국 절차들을 보면 탑승 수속이 있고, 검역 신고, 세관 검사, 출국 심사, 다섯 번째 탑승 출발, 여섯 번째 공항 도착이 되는데, 탑승 수속이라는 것은 비행기를 타기 위한 절차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필요로 한 서류는 반드시 항공권과 여권,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정시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비행 시간에 맞춰서 정시에 나가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이 탑승 수속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은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전에, 지방공항들은 2시간 전에 최소한 나가서 공항에서 도착해서 탑승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검역 이 탑승 수속에는 항공권, 여권, 비자를 가지고 하면 절차를 밟으면 보딩 패스, 탑승권과 그 다음에 이탁 수화물을 탁송했다는 확인서, 수화물에는 또한 휴대 수화물과 이탁 수화물인데 반드시 이탁 수화물을 같이 운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탁 수화물은 1인당 3면의 함이 115cm 이하로 1인당 20kg까지 비행기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허용 범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검역 신고는 방문 국가에 따라 여행객과 동물, 식물에 대한 검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에 탑승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관 검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관 검사, 세관 검사, 네 번째 출국 심사. 출국 심사는 여행객이 탑승 수속을 마치게 되면 출입국하는 공항 또는 항구에서 직원으로부터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건이 유효한지, 비자가 있는 국가에는 비자가 유효한지, 그 다음에 출입 금지자는 아닌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출국 심사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탑승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면세지역이고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공항 도착, 이렇게 이것이 출국 수속 절차입니다. 탑승 수속을 했고, 그 다음에 검역 신고, 출국 심사에는 세관 신고, 보안 검색, 출국 심사. 그 다음에 네 번째 탑승구로 이동하는, 탑승구로 가는 데는 보딩 타임,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한 시간보다 30분 전에 지정된 탑승구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출발 시간보다 10분 전에는 탑승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탑승구로 이동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다음 입국 수속에 대해서 살펴보면, 입국 수속은 출국 절차 때와 같이 CIQ 검사 방식으로 입국 수속을 받는데, 입국 심사는 출국 수속의 반대를 말합니다. 입국 수속은 출국 수속의 정반대 방향을 합니다. 공항에 비행기가 도착을 하면은 검역 검사를 하고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이탁 수화물, 현지에서 탁송한 이탁 수화물을 수령하고 그 수화물의 세관 검사를 받고 그 다음 한용홀로 나가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것이 입국 수속입니다. 세계의 모든 공항들은 출국 수속과 입국 수속이 거의 같은 유형으로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같은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건축에 있는 단면도를 건축을 칼로 딱 잘랐을 때 보면은 통상적으로 입국 창구는 지하나 1층에 입국 수속에 관한
시설물들이 배치되어 있고 출국은 2층이나 3층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입국 수속에는 처음에는 이제 입국 절차들을 보면은 공항 도착, 검역 검사, 입국 심사, 수화물 수령, 세관 검사, 한용홀로 도표를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검역검사. 검역검사는 우리가 콜레라든가 황열, 패스트, 지금 같은 우리 코로나19 같은 것을 사전에 공항에서 검역을 하는 경우, 검역을 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특정한 국가, 질병으로부터 위험한 국가들로부터 들어올 때는 옐로우 카드를 작성해서 성실되게, 진실되게 작성을 해서 검역 검사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심사가 있습니다. 입국 심사, 이미그레이션 체크를 하는데 입국에 외국에서 들어올 때 자국민과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출국을 해서 반드시 입국을 할 때 입국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가를 심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는 심사관 대면 없이 여권과 지문, 얼굴 정보 등을 활용해서 출국 심사를 받는 제도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지에서 탁송한 배기지 클레임, 수화물, 위탁 수화물은 항공표를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지면 우리 해당 항공사의 클레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 번 클레임해서 짐을 찾는지를 확인한 후 그 클레임 앞에서 기다려서 자기 짐을 수령을 하면 됩니다. 그 수함을 찾고 난 후에 세관검사를 받게 되는데, 세관검사는 세관검사 절차인데 저차라고 되어 있네요. 절차를 밟게 되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을 때, 세관검사를 밟을 때 너는 녹색 검사대와 적색 검사대를 나눌 수 있어. 녹색 검사대, 그린 검사대는 규정을 지켜서 신고할 물품이 휴대나 위탁수화물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사람들은 이 녹색 검사대로 나고,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은 반드시 적색 검사대로 가서 세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녹색 검사대는 세관 신고를 할 것이 없는 분들, 그런 물품이 없는 사람들, 적색 검사대로 해서 검사를 받는 신고 대상 물품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물건을 우리가 입수시키겠다는 그런 분들은 적색 검사대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면세 통과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휴대폰 면세 범위는 술은 1리터 이하, 금액으로는 $400 미만, 담배는 한 보루, 그러니까 한 보루면 10갑이고 200개피가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향수는 60ml 이하짜리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세금이 없이 통과할 수 있고, 이 기호품을 제외한 물품들은 이 1인당 허용되는 것이 $600, 예전에는 $400인데 요즘은 1인당 $600이고, 거기에 $600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까 말했던 면세 통관 범위로서 술 한 병, 담배 한 보루, 향수 60ml 이하 볼펜은 면세 범위와 별도로 추가로 더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출입국 심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6장 항공 업무와 항공권에 대해서는 대면 수없이 다시 요는 강의를 따로 하는 걸로 하고, 7장 투어 컨덕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컨덕터, 투어를 생산 사람을 우리가 투어 컨덕터라 하는데, 투어 컨덕터의 정의는 크게 나와서 이렇게, 투어 컨덕터라는 것은 반드시 국외여행 인솔자야를 말하는 겁니다. 국외여행의 출발에서부터 종료까지 여행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단체 10명 이상 여행에 동행하여 여행자와 계획된 투어 일정의 여행을
여행의 원하는 진행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연출가라 생각합니다. 투어 컨덕터라는 것은 여행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연출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어를 생산하는 자, 투어 컨덕터의 정의에 대해서 하고 자격 요건, 그 다음에 투어 컨덕터 직종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컨덕터의 자격 요건은 국외 여행에 필요한 인솔자라고 국외여행 인솔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자격을 어떤 사람이 그 국외여행 인솔을 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두 번째 영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1회 이상 국외여행 경험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대한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가 투어 컨덕터의 자격 요건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투어 컨덕터의 직종에 따른 유형을 보면은 반드시 일반 여행사, 일반 유형을 먼저 살펴보면 관광 통역 안내사, 국내 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현지 가이드. 자, 통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역사고, 국내 여행 안내사는 어떤 사람이고, 국외여행 인솔자는 어떤 사람이, 그리고 현지 가이드는 어떤 사람인지 역할을 보면은 관광 통역 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국외여행 인솔자도 이 통역 자격증으로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명칭은 우리가 통역 가이드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국내 여행 안내사는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안내하는 사람. 우리 일정의 우리가 여행에 관한 수업을 이수한 자는 가이드 자격증이 다 수여됩니다. 여러분들은 졸업 후에 다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증이 수여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행 인솔자는 내국인의 단체 해외여행에 동행하면서 인솔하거나 현지의 로컬 가이드에게 손님을 같이 인솔하는데 인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유럽에는 우리가 투어 리더, 투어 컨덕터, 투어 에스코타 등등의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국외여행 인솔자는 투어 컨덕터라 부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가이드는 외국에서 국내 여행 관광객을 현지의 관광지를 안내하는 사람, 로컬 가이드를 우리가 현지 안내원이라 이렇게 칭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어 컨덕터의 역할과 자질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컨덕터의 역할과 자질 요건은 첫째, 기업의 대표다는 거죠. 투어 컨덕터는 해외에 나가면, 손님을 인솔해 나가면 어느 누구한테 결제를 받거나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을 현지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에 처했을 때 선 조치 후 보고를 하는 기업의 대표자입니다. 두 번째, 여행의 진행의 관리자라는 거죠. 투어의 매니저, 투어 오퍼레이터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현장 업무의 리더다. 현장 업무의 리더, 현장에서 손님들을 리더하는, 통솔하고 리더하는. 그 다음에 회사 이익의 대변자. 그래서 회사에 어떤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때로는 회사를 위해서 그 대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손님들의 재고객 창출을 할 수 있는 현장 세일즈맨, 그 다음에 손님들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엔터테이너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어 컨덕터의 자질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컨덕터 자질 요건은 첫째, 전문적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단체 영역을 인솔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반적인 소양이라든가 그 능력, 목적지의 역사, 문화,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태도와 성격이 그런 적성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손님들한테 잠깐만요. 다양한 캐릭터를 소유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손님들로부터 TC 업무는 여행객으로부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TC는 우선 여행객의 불평과 불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성격, 태도 이런 것을 가짐이 필요하고, 설령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지나치더라도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 태도, 적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라는 것은 훌륭한 의학 실력과 편안한 합법, 손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까칠하게 응대를 한다든가 그런 합법이 있으면 그 합법 의사 전달의 방법으로서 가급적 부드럽고 차분하게, 그 다음 명료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사투리는 또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훌륭한 의학 실력 이 필요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신체적 적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체적 적성은 건강한 체력을 요구합니다. TC는 시차, 그 다음에 이문화에 대한 접촉, 까다로운 여행객에 대한 인지적 갈등 등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이기 쉬우므로 건강한 신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어 컨덕터는 때론 24시간 근무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신체적 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 대처 능력 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 대처 능력은 우리가 리더십을 말하겠죠. 리더십과 판단력. 그래서 때로는 굉장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단력은 전문적 능력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져야 되지, 전문적인 실력의 지식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져야 되지, 마구잡이적으로서 판단이 잘못된 경우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때는 상황 대처 능력으로서는 침착해야 되고 냉정해야 되고 올바른 판단력, 그런 업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어 컨덕터의 현장 업무, 이제 세부 사항이 들어갔을 때 크게 나눴을 때 공항에서 투어 컨덕터가 해야 될 업무, 그 다음에 공항에서 탑승 수속이 완료된 후에 비행기 안에서 투어 컨덕터가 해야 될 경우, 또한 비행기를 세 번째 비행기를 바꿔 탔을 때 투어 컨덕터가 손님들을 어떻게 통솔해야 되는지 그 현장 업무, 세 번째 경유지 업무, 네 번째 상대편 국가 관광지에 도착을 했을 때 입국하기 위한 입국 수속으로서 투어 컨덕터가 해야 될 업무, 다섯 번째 현지 관광지 안내를 할 때 투어 컨덕터는 현장에서 어떻게 통솔을 해야 되는지 현지 관광 업무, 여섯 번째 호텔에서는 투어 컨덕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일곱 번째 귀국 후 전후 투어 컨덕터의 역할, 이런 것들이 투어 컨덕터의 현지 업무인데 세부 사항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